오늘은 어떤 명중이 이뤄질지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백지원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지원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명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네. 지금 수능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도 네. 굉장히 많은 명중이 필요한 날이에요. 수능 날이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백지원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수능을 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떠신가요? 사실 매년 가을이면 저는 이제 10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도 그때의 기억이 좀 떠오르고 저도 괜히 긴장이 되거든요. 예. 지금 아마 영어 과목을 치고 이제 탐구 과목으로 넘어가는 시간쯤 됐을 텐데 그냥 침착하게 평소처럼 특별히 더 긴장할 것 없이 그냥 평소처럼 친다는 마음으로 다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진짜 저도 약간 부모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지금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괜히 저도 좀 떨리네요. 백지원 대변인 수능 볼 때 좀 많이 떠신 편이에요? 저는 사실 이제 첫 번째 수능 때 너무 긴장을 해서 좀 망쳐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에 올 때 쳤던 그 수능 1학년도 수능을 칠 때는 네. 아예 긴장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정말 그냥 평소처럼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긴장하지 않고 그냥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치는 게 가장 좋은 멘탈 컨트롤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능을 보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긴장하지 않고 잘 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백발백중 첫 번째 명중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지원의 백발백중 같은 경우에는 매번 높은 명중률을 이제 좀 약간 뭐라 하죠? 예. 뽐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동덕여대 사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동덕여대 사태 관련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이게 사실 저는 여대 공학과 문제 같은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마침 이슈가 돼서 사실 남의 이제 다른 학교 제가 동덕여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큰 가치 논쟁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기 때문에 사실 오늘 원래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좀 핵심적으로 다뤄보고 그리고 내일 이재명 대표도 재판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아내분이죠. 이제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1심 재판도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핵심적으로 다루고요. 또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논란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G20 이제 APEC 이제 정상회담 이제 참석차 이제 출국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인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한번 한 꼭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동덕여대 사태부터 좀 뭐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이 동덕여대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엔딩이 굉장히 좀 궁금한데 이번 사태를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이게 어느 학교들이든지 뭐 이사회 측이랑 학생회 측이 부딪히는 건 항상 있어요. 그리고 학생회 측은 거의 좀 진보 좌파 성향, 운동권 성향 친구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학교를 아예 폐교하라라고 주장하는 건 조금 이례적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사회가 뭐 물러나라거나 총장을 교체하라거나 이런 식의 운동권 움직임은 어느 학교든지 보통 있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학생들은 이제 학생이 주인이라는 논리로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동덕여대는 공립이나 국공립 학교가 아니라 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학 입장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에요. 물론 교육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사회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학교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한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자들을 위한 공간에 남성이 침범한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대생들이 반발을 좀 아주 격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한번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언쟁이 있었던 언쟁이 있었던 부분 한번 영상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독자분한테 제공을 받아서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교수님과 학생들의 언쟁 관련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교수님한테 불러? 이래. 네가 뭔데? 너네 학생 육학교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뭐랄까요? 교수들이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모욕을 줄 수가 있냐? 교수한테.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실 들어가려는 교수님을 또 못 들어가게 한 것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입 통제를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동하는 교수님들 이동을 못하게 하려고 맞아요. 하는 거고, 수업을 못하게 이제 방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방금 그 여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 꼰대 닥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비속어를 쓰면서 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약간 조롱하는 조롱적으로.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참 걱정이 됐던 것이 이 예. 학생들이 나중에 본인의 영상을 봤을 때 음. 이게 굉장히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기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제 우리가 권위적으로 우리보다 위에 있는 이제 교수님은 스승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막 이러면서 순간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는 있지만 음. 과연 뭔가 항의의 뜻을 표현하고 반대의 뜻을 표현할 때 이런 식의 방식이 맞느냐. 그러니까 무례함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무례함을 소신으로 혼동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 뭐 우리 정치권에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흐름인 것 같고, 또 혹시 동상 사진도 있을까요? 예, 저희가 동상 사진 보기 전에 그 교수님 연구실 출입을 방해하는 네. 영상도 하나 준비를 해보았거든요. 그것도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내 연구실 들어가게. 내 연구실에 들어가 있다니까 왜 이래? 아니 내 연구실 들어가 있다니까. 수업을 안 했더니 내 연구실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비켜. 얘네들이 진짜 내 연구실에 가야 된다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자, 지금 교수님의 발언이 그거죠. 수업 거부하는 건 거부하는 거 좋다. 근데 나는 연구를 해야 된다. 교수님들이 해야 할 연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들의 일을 하러 가는 직장에 가는 건데 그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네. 업무 방해 아닌가요? 그 이게 교수님들이 연구실에서 이제 본인들 하셔야 할 일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네. 뭐 남녀공학 추진이 중단이 됩니까? 그런 그게 것도 아니죠. 아니죠. 교수님이 이사회 구성원입니까? 네.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고, 뭔가 지금 조금 잘못된 고양감 또는 이게 정의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고치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런데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려면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제 모교에서도 뭐 총장 교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저도 좀 뭐 단식 투쟁도 하고 뭐 학생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총장을 교체하고 싶으면 대체할 후보를 데리고 오면 되는데 맞죠. 대안은 없어요. 대안은 없고 일단 내려와라밖에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흐름들이 또 여기에선 더 최악의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가장 걱정됐던 거는 이게 동덕여대에서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지금 서류 심사나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지금 걱정이 될까? 학교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서류 탈락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부에서 학생들이 또 100% 동의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대학교 학생회들이 전체 학생들을 대변하는 대변하는 거지. 척 하지만 네.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은데, 지금 또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동상 한번 사진 볼까요? 네. 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 동상을 뭐 설립자의 동상이다라고 이야기가 뭐 기사에도 보도가 됐지만, 이게 알고 보니까 설립자가 아니에요. 이게 그 설립자는 뭐 친일파다 이렇게 해서 뭐 친일파, 뭐 설립자 이름 쓰고 뭐 잘 죽었다. 제가 그 더 저렴한 언어로 쓰여 있었지만 그 말은 못 하겠는데, 네. 이제 뭐 그렇게 쓰여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설립자분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교법인 이제 이사장이셨던, 동덕여학단의 이사장이셨던 이제 조용각 선생님이셨는데, 이분도 이제 여대의 존치를 위해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맞아요. 여성 교육을 위해서 평생을 애쓰셨던 분인데, 지금 우리가 영상을 가지고 오진 못했지만 쇠빵망이 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요. 이거죠? 네, 이렇게 막 때리는 저런 행동을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런다고 동상이 부서질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저런 행동들을 하면서 계란 투척하고 밀가루 뭐 뿌리고 음식물 쓰레기 뿌리고, 그러니까 어디서 뭔가 하는 거는 본 거는 하는데 예. 실제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의 흉상인지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행동을 갑자기 하느냐. 이게 문제 해결 방식이 될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나중에 많은 학생들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로만 끝나면 다행일 텐데 사실 네. 지금 뭐
너무나 문제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뭐 언론 네.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이화여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동덕여대생들의 취업 박람회 네. 부스마저 파손을 시키고 네. 그것도 있네. 그거는 사진을 제가 아, 준비를 네, 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진짜 우려가 되는 게 그 교내 취업 박람회는 기업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기업에서 이 학교 학생들을 고용할 의지를 가지고 기회를 선제공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자소서도 미리 보고 뭐 면접 상담을 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기회인데 네. 얼마나 준비를 또 했겠습니까? 그렇죠. 4학년 학생들, 졸업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근데 아예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거기 난장을 정말 난장판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빨간색 락커로 하고 뭐 테이블 다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고 저는 진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뜻을 관철시키려면 이런 것들은 두고 본인들이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예. 이런 폭력적인 행동만이 어떠한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다라는 이제 왜곡된 인식을 누군가가 심었겠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 뭔가 도취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예. 음대 같은 경우에는 졸업 연주회를 보고 4년을 지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음대에서 공지를 올리긴 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해당 내용 관련해서. 이제 막 자꾸 이제 건물을 다 막아버리고 잠가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음대에서 공지를 띄워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당부의 메시지도 낸 건데 예. 뭐 수용을 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일단 구성원 전체가 동의한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쇠빵망이도 들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여성이면 안 그럴 것 같고 약할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저렇게 폭력적인 일을 하게 되면 경찰이 들어가서 이제 진압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상황이 점점 더 커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동덕여대라는 이 워딩이 계속 유출이 됐을 때 과연 이 학교에 좋을 것인가 이게 나중에 공학으로 전환이 되든 여대로 존치를 하든 이게 좋게 남겠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차라리 뭐죠 이게 뭐 소멸할지언정 그 개방하지 않는다. 예.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라는 워딩을 이제 다른 사람이 썼던 것들을 또 이제 인용을 해서 쓴 것 같은데 그 워딩도 사실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럼 차라리 학교 폐교하라는 건데 만약에 학교가 폐교 조치가 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이제 흡수 편입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흡수 편입이 이루어질 때 주변 학교로 좀 가게 되는데 네. 과연 인근 학교에서 받아줄까? 지금 이런 학생들을 그리고 지금 여대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대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어느 여대로 어떻게 갈 것인지 과연 그 여대들에서는 동덕여대생들을 그 상황이 됐을 때 받아준다고 할 것인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희망 학교를 가령 이제 적어서 내거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지금 과연 화면 좀 잘 잡아주세요. 지금 네. 이상하죠. 네. 네 그러거나 할 때 과연 다 여대를 가고 싶어 할 것인지 예. 더 조금 더 유명하고 조금 더 취업에 유리한 학교를 또 희망하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럼 모순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단순히 그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공감하지 못하고 이 동덕여대에서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학생회 측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학생들도 이런 표현 방식이 옳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컸던 게 이제 경찰관 분들이 이제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좀 한 부모님 뻘 정도 되는 경찰분이 나중에 학생들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을 텐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 시집과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단어가 나오자마자 막 네. 비명을 지르던데. 네, 이제 악을 지르고 이제 끔찍한 악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2024년에 대학에서 볼 상황인가? 이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페미니즘 레디컬 페미가 유행을 맞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동아리도 다 있었고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포비 운동이다 뭐 이러면서 맞아요. 뭐 해리스 지지자들이 뭐 미국까지 역수출해 퍼졌잖아요. 갔다, 역수출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제 비혼, 비출산, 뭐 비연애 그리고 뭐 남자와 이제 관계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인식이 17년도, 18년도 대학에서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있나 봐요. 동덕여대나 이렇게 여대들에는 여대에는 아직 남아 있죠. 네, 아직 남아 있지만 전 또 아이러니한 것들이 이 친구들이 과연 졸업하고도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다 결혼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교라는 이 뭐랄까요 본인들의 이런 레디컬적인 의견을 페미니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 동화되어서 지금만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까지 이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숨기면서 살아가는 건지 그래서 요즘 말로는 스탑럴커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네. 근데 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속을까봐. 그렇죠. 이제 네. 저런 사상을 가진 여성을 피하고 싶은데 음. 이제 결혼을 해서 일정 기간까지는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드러낼까 드러날까봐 이제 남성들이 그런 자조적인 네. 이제 밈 같은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뭐 페미 이슈로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던 게 이 이사회에서는 이제 학교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종합대학인데 공대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대도 설치하고 공학으로 전환을 하면서 학교 경쟁력을 좀 도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더 잘 되기 위한 방향을 고민을 해서 그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저는 이게 흥미로운 게 저도 만약에 제가 입법권을 가진다면 우리나라 여대들의 공학화를 추진하려고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제 24가지 어젠다 중에 하나로 갖고 있었는데 네. 이게 자연스럽게 운영상의 위기 때문에 나왔다는 게 사실 재밌게 받아들여지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대 공학화는 저는 앞으로 그냥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인구도 줄어들고 그렇죠. 네, 그게 인구도 제일 줄- 심각해요.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여성 이제 대학에 필요했던 이유는 딸이라고 대학 그러니까 60년대생분들, 70년대생까지도 딸이면 대학 안 보내주고 오히려 아들, 장남들을 챙겨주거나 막내 아들 챙겨주거나 네네. 이런 게 많았죠. 그렇죠. 딸들은 뭐 공장으로 보낸다거나 시집이만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뭐 미대나 음대 뭐 가정학과 이런 데 아니면 대학 안 보내준다거나 그것도 맞아요. 그나마 좀 돈 좀 있는 집이고 네. 대부분은 여자가 대학 가서 뭐 하냐는 인식이 컸잖아요. 그렇죠. 예전엔 그랬어요. 네, 그럴 때는 정말 이 여대의 존재가 여자도 가는 대학이 있다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의미했지만 예. 지금은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80년대, 90년대에는 여학생이 한두 명, 두세 명 뭐 이 정도였다고 해요. 예. 그런데 제가 1호학번인데 제가 다닐 때는 60%가 여학생이었어요. 여초과였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저는 정치를 할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수험생 때 한 번도 여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그 이유가 정치를 할 사람이 일방으로 왜곡된 사회에서 왜곡된 인식을 4년 동안 가지고서 사회를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이 사회를 이끌어갈 통찰력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학교를 선택할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또 우리 사회가 사실 정말 다른 사람들, 뭐 성별뿐만이 아니에요. 나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집합체인데 예. 그 집합체를 이끌어갈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 특정 성별만 이렇게 모여있는 단체에서 어떻게 그런 걸 기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건 정말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또 동덕여대 공학을 이야기하는 이사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학생들에게도 공학화가 더 경쟁력이 될 것 같다.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사회 나가면 차별당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여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강해지고 나가야 된다. 근데 강해져서 나가서 그러면 결국 또 남자들이 있는 같이 융화를 해야 되는데 융화를 할 수 있을까요, 애들이? 근데 이게 똘똘 뭉쳐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 왜곡된 인식 속에 박혀서 이제 아집이 늘어갈 수 있고 이렇게 확증 편향이 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짚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됐고 예. 오히려 이거는 정말 여성의 권리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여대를 피해야 맞다고 봐요. 오히려 네, 그냥 왜냐하면 여자라고 따로 격리해서 공부하는 게 맞습니까? 오히려 그걸 차별로 느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어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그렇게 뭔가 강인한 여성이 되고 싶다면 남녀공학에 가서 토론 수업 들어가서 남학생과 페미니즘 주제로 한번 싸워봐야죠. 그렇죠. 왜 자기들끼리 계속 뭐 책 읽고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비혼 비출산 선언한다고 뭐 그게 확장이 됩니까? 우물한 이제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확장성에 대해 생각할 때도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와서 뭐 여대는 뭐 취업할 때 안 좋아지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는 진작부터 있었죠. 우리가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여대가 취업에 불리한 이유가 그런 지점에서 생기겠다라는 이야기는 진작부터 있었던 거고 예. 근데 아직까지도 대학에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성신여대 학생회가 또 이제 연대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뭐 숙명여대, 이대, 뭐 서울여대, 한양대 과잠도 뭐 같이 있었다고는 맞아요. 하지만 네. 과연 지금 다른 여대들이 또 동덕여대 사태에 휘말리고 싶을까? 이화여대 지금 가만히 있는 거 보세요. 전혀 저는 또 휘말리고 싶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여대에 대한 공학화 이슈도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이슈가 또 생길 수가 있고 동덕여대가 이렇게 분산이 공중분해가 만약에 되어버린다 하면 그 학생들도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기심이 또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저는 좀 이걸 현명하게 원만하게 잘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결국에는 자기 모순을 또 증명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동덕여대의 면면을 또 한번 보면 동덕여대가 약대가 맞아요. 약대 있습니다. 얘기. 예. 이 약대를 통해서 이제 입결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거든요. 뭐 약대 로스쿨 이번에 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수험생들이 보면 이제 그런 기준이 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약대는 또 여대에 있는 약대는 또 여학생만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헌재까지도 갔는데 어이없는 판결을 받기도 했었고 이거는 맞아요. 우리가 바로 이어서 또 다룰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대 공학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성 대결이나 성 갈등의 의도가 아니라 그렇죠. 이건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오히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성평등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말 패미한다는 분들도 그 사고의 틀을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보면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여자의 공간을 남자에게 침범당했다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대가 공학화되는 게. 근데 그게 저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은 막 여자끼리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제 군대 가는 이슈는 그럼 왜 이야기를 안 하죠? 왜 남자만 그리고 군대 가고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그런 안 거에 하죠? 대해서 뭐 예전에 스타벅스나 이런 카페에서 군 장병들에게 혜택을 줬을 때 왜 그러면은 그 당시에 많은 여성들은 그거 가지고 비판했죠? 비판할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의 주장대로라면은 남자의 영역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여자의 영역에 남자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침범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역으로 군대 문제 관련해서 군인들 혜택 관련된 얘기에서 여자들은 말하면 안 돼요. 왜? 남자들 영역에 침범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모순적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사회를 바라볼 때 항상 성 대결 구도로만 보면 이게 온전한 사고를 할 수 없게 돼요. 예. 무조건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남성은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 살아가고 이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맞죠. 그거 하나에 매몰돼서 그냥 인생을 낭비하는 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 우려가 되고 또 선택적 페미니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비페니즘? 네, 그런 이야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여대를 다니면서 여성의 권리 신장 막 남자 싫고 막 우리끼리 할 거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나중에 결혼 시장에 나가면 여대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그들이 싫어하는 그런 전통적인 여성상에 가까운 것처럼 또 성상품화를 또 하게 됩니다. 포장을 하잖아요. 네, 상품화가 됩니다. 네. 또 결혼 시장에 갔을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인 거예요. 그런 거 싫다고 하면서 이렇게 거부를 하지만 또 나중엔 또 그런 자기들이 싫어하는 여성스러움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하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모순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여대에 갈 생각도 없었지만 여대 공학화가 당연히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수순에 있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뭐 일본의 여대가 뭐 몇십 개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훨씬 더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맞아요. 이제 성별에 대해서 성 역할에 대해서 정말 페미니스트들이 학을 뗄 정도로 정말 싫어할 만큼 여자는 무조건 이래야 돼 이런 게 조금 더 강한 사회이기 심해요. 때문에 네. 오히려 그게 여성을 격리하고 있는 차별 사회여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이제 성평등을 이야기를 할 거라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동덕여대뿐만 아니라 많은 여대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당연히 공학화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폐교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폐교 선택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맞아요. 사회의 결정에 달린 문제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조금 더 보이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폭력 사태로 번지는 건 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덕이라는 단어만 봐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을 지금 높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학생들이 좀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결국 지금 이번 동덕여대 사태에서 국민들 인식에 박히는 뇌리에 꽂히는 장면들은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진들밖에 없어요. 뭐 흉상이 이렇게 됐고 이런 모습들 과격하고 취업박람회가 박살난 모습들 이런 거밖에 결국 메모리 안 남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본인들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이 전혀 못한 네. 완전히 부정적인 네. 그런 마이너스만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좀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뭐랄까요 이 페미니즘 뭐 오늘 방송에 K 페미니즘이라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페미니즘의 문제를 이번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서도 뭔가 짚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 뭐 약대랑 로스쿨 이슈부터 먼저 짚으면 네네. 지금 약대가요. 이제 여대에 이제 약대들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과거에는 아들은 의대 보내고 다른 약대 간호대 보내고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약대는 여대에 배치해주자라고 해서 이제 여대에 약대가 생긴 건데 예. 지금 동덕, 덕성, 숙명, 이화여대 이렇게 4가지 학교에 지금 약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울권에 있는 약대인 TO에
절반을 넘습니다. 예. 50%에서 60% 사이를 항상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여성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할당제인 건데 네. 굉장히 부당한 할당제인 거고요.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헌법재판소까지 갔던 이슈인데 헌재 판결이 당시에 황당하게 어떻게 나왔느냐면 여대가 약대 양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약사 양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네. 여대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여대에 두겠다. 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 여대의 약대가 있든 말든 남학생도 입학을 허용을 해줘야죠. 약대에 한해서 개방을 하든가 해야죠. 네. 근데 저는 결국에 지금 로스쿨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이화여대 로스쿨에 남성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결국에 저는 여대 공학화를 추진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복잡하게 헌재까지 갈 필요도 없고 뭐 이제 학생들 뭐 배분을 따로 다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공학화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쉬운 해결책이 있을 것이고 이게 시간이 가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가 이미 저는 이제 시작점에 온 것 같습니다. 동덕여대 이슈로 온 것 같고요. 저희 백지원 대변인 자막바 좀 많이 자주 띄워주세요. 네. 예. 그리고 한국 페미니즘의 문제점을 이제 물으셔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문제는 왜곡된 피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를 여성 인권을 이야기를 하지만 스스로를 이등 시민이다라고 전제를 하는 예. 그 시각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 얘기를 아예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나와서 여자는 이등 시민이어서 당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스스로를 이등 시민이라고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라는 네. 그 모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어떠한 부조리의 원인이 성별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음을 좀 깨달아야 돼요. 가령 조국 사태 같은 거 보십시오. 그 부조리가 성별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죠. 그런 부조리에 더 분노해야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좌파 기득권에 의해서 저는 이 페미니즘이란 이념 자체도 커뮤니스트들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먼저 시작을 한 이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기득권들에 의해서 본인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포비 운동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은 저는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때 그런 이야기 하던 학생들 과거에 진짜 17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심했을 때는 맞아요. 뭐 어떤 대학생들 뭐 커뮤니티 같은 데는 뭐 본인은 신체 장기를 적출하겠다. 여성으로서 임신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글까지 올라올 맞아요. 정도로 혈서도 올라오고. 극한의 레디컬한 상황까지도 네. 치달은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 지금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냥 일반인 코스프레 하고 있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령 해리스가 유리천장 때문에 낙선했다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40살, 50살까지 간다면 그런 인생은 발전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성이라서 이렇다라는 그 사고에서 벗어나는 순간 성평등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네. 점을 좀 앞으로 후배 세대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근데 아마 공학을 다니는 많은 여학생들은 저런 지금 여대에 있는 저런 폐쇄적인 레디컬 페미와 가까운 생각은 좀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해요. 다른 세상에 있겠죠. 아예 네. 다른 세상이죠. 예. 네,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제가 토론 동아리를 계속 이끌었는데 그때 뭐 정의당 당원도 있고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있고 또 아니면 페미니스트들도 있고 안티페미도 있는데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해결 지점이 오고 이해 지점이 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보려고 대학생 때 많이 해야 되거든요.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본인이 그때 발전을 하는 건데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문 닫고 문 걸어 잠그고 이거 뭐 흥선대원군 때 세국 정책. 네, 세속 정책 하는 것처럼 해서는 본인이 삶에 있어서도 발전을 이루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또 꼰대고 뭐 흉자라고 하나요? 그런 이야기를 또 저에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일단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오늘 이 해당 이슈를 저희가 굳이 가져온 것은 뭐 이제 저희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 자체가 그 뭐랄까요, 이 정치 이슈를 많이 다루는데 사회 이슈를 끌고 올 때는 솔직히 많은 시청자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을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슈 이번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서는 이 소위 말하는 K 페미니즘의 문제가 전부 반영됐고 민낯이 네. 다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냥 이 동덕여대 사태를 보시면요, K 페미니즘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져왔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슈는 우리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할 때도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아주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예. 이런 성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요. 근데 저는 이거는 성별 갈등 문제가 아니라 그냥 페미니스트들의 모순이 그냥 드러나서 폭발한 사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남성이 뭐 가해한 게 없잖아요. 전혀 없죠. 네, 전혀 없으니까요. 예, 리버티님과 낙진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백지연님 멋져요. 예, 근데 나이대 뭘 했나 부끄럽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오늘 방송에서 배웠다면은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네, 않을까. 네, 그리고 오히려 뭔가 페미니스트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다면 예.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은 그런 게 있었어요. 대구의 칠곡 할매들 같이 그런 분들, 그러니까 과거에 학습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그런 할머님들에 맞아요. 예. 대한 교육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쵸. 저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이거는 그냥 사회적으로 불편한 상황, 그러니까 불편하다라는 게 그냥 부정적인 상황들만 계속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런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다면 더 좋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그렇게 봅니다. 관짝에 본인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셈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빨리 그 관짝 문 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